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을 한번 봅시다. 경기 침체의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은 내년 미국 경기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에 크게 베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글로벌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의 지난 2일 주간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면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 등 4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00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약 6,30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월가의 대형 투자자 은행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가 앞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을 하고 경기에 민감한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6,300조 원, 4조 8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가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 하락, 경기 침체 회피 등의 이 수혜주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중공업, 원자재, 에너지 등 경기에 민감한 분야의 투자 비중을 평소보다 늘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월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4분기 초 기준 2조 3천억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786개 헤지펀드와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548개 뮤추얼펀드를 분석한 결과 모두 중공업과 원자재,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투자 비중을 확대한 반면에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유틸리티와 소비 필수재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줄였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빅테크주와 금융투자에 있어서는 차이를 서로 보였는데 더 공격적인 헤지펀드는 빅테크 투자 비중을 확대를 했습니다. 헤지펀드가 뮤추얼펀드보다 더 공격적입니다. 헤지펀드는 고수익을 노리는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를 받는 폐쇄형이에요. 반면에 뮤추얼은 누구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은행 이자율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와는 차이가 나죠. 인덱스 펀드는 그대로 지수를 따라가는 가장 안전한 이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인 헤지펀드는 빅테크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 투자 비중을 축소를 했는데 뮤추얼펀드는 빅테크 투자 비중은 축소하고 대신에 금융 투자 비중은 늘렸습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연착륙에 베팅한 근거에는 최근에 고용, 소비 지출 이런 지표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KT 닉슨 노던 트러스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 CBS와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다면 내년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의 자신감은 주요 지수들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물가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이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지난달 7.7% 나왔죠. 시장 전망치 7.9%를 밑돌았습니다. 6월에 최고 9.1%에서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3일 발표될 11월 수치는 7.3%로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난달 7.4%로 8, 9% 쪽에서는 둔화가 됐지만 시장 전망치 7.2%를 웃돌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안겼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침체 우려는 언제나 있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충격에 취약하다면서도 미국의 은행 시스템과 가계, 기업은 매우 건전하다면서 침체의 가능성은 적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연준이 내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와프 트레이더들은 내년 5월, 6월께 기준금리가
5%로 올라 정점을 찍은 뒤에 11월경 금리가 떨어지면서 연말에는 4.5% 정도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정점에서 유지하는 기간을 보면 평균 1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연준은 1995년에 금리 6%를 5개월간 유지했었습니다. 1997년 5월부터 98년 9월까지는 무려 18개월간 5.5%의 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8개월간 6.5%를 또 15개월간 5.25%를 유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약 7개월간 2.5%를 유지했습니다. 브린 캐피탈의 콘네드 두카드로스 수석 경제 고문은 연준은 최고 금리 유지를 밀어붙일 것이며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추정은 너무 낙관적일 수 있다라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 블랙록의 스코틸 수석 전략가는 시장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로 가격을 매기고 있다면서 지정학적 논란, 석유, 에너지 이런 공급 제약은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내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완전히 상황은 또 반전이 될 것입니다. 쉽게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은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해서 빅스텝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 3시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도 같은 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멕시코 등의 이 10여 개 국가도 16일 도미노 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내년에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 이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유럽은 지속적으로 통화긴축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 기준금리를 0.5% 올려서 4.5%로 올해 마감을 하고 내년 초 5% 가까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퇴 우려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어요. 반면에 내년에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또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 인상폭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연준은 내년 금리 인상폭을 0.6%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럽중앙은행은 1.25%, 또 잉글랜드 은행은 1.5%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복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난 10월 유로존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인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아직도 물가를 잡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